고민이라는 게 어떤 고민은 해법이 있는 고민도 있겠죠. 근데 해법 없는 고민도 많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를테면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거는 어쩌면 참 슬프지만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받는 고통으로부터는 나는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더라도 거리를 두고 나를 지키고 나의 우주를 지키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고민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조금 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약간 거리감을 두고 조금 한호흡 쉬고 바라보는 것.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저희 오늘 또 새로운 야심차게 준비한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음악으로 뇌를 위로하는 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힐링 뮤직 토크쇼 힐뮤톡 새로 시작하고요. 오늘 첫 게스트로 정말 좋아하는 분 모셨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의 시간전시 음악 감독도 하셨고 산문집 모두가 듣는다 무국적 요리 마음도 번역이 되나요 작가님이시고, 또 지금 제주도에서 귤농사 지으신 지도 꽤 오래된 농부시기도 하고요.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또 다른 곳이라는 노래 앨범을 3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또 단독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11월 28일, 29일, 30일 이렇게 3일 동안 공연을 하게 됐어요. 와.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나의 길을 찾아갔는가? 나만의 길을 찾는 법? 제가 이제 양력을 기억해보면 공대생으로 있다가 또 해외에 나가서 석사, 박사까지 다 하고 연구 생활을 성공적으로 15년 가까이 논문도 내고, 사실 누가 봐도 이 커리어를 연구자로 쭉 걸어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할 만한 커리어를 걷다가 어느 루시드한 순간 이후로 나는 음악의 길을 걷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 건데, 15년이나 걸어온 어떤 공학도로서의 길이 있다면, 그것도 그 길을 잘 못 걸어온 것도 아니고 제법 잘 걸어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음악을 하기로 선택했던 순간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변화 같은 게 궁금해요.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각한 건 연구자가 되기 한참 전의 얘기였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무슨 얘기냐면, 음악 다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나는 내가 음악을 직접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내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겠다라는, 그러니까 프로 뮤지션이 돼야겠다, 이게 내 길이다라고 느낀 건 사실은 굉장히 일렀어요. 지금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그러면 나 음악할래 하고 학교 그만두고 음악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훨씬 옛날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권 트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음악을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난한 학생, 착한 아들로 살면서 시키는 대로 공부 그냥 하고 재미가 있든 없든 난 일단 대학만 갈 거야. 그래서 어쩌면 공대에 들어간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들어간 거고, 다만 연구자로 살고 싶기는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부 때 공부를 참 안 했고 못 했는데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라기보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는 엔지니어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유학을 가서 저는 연구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정말 너무 재밌게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까지도 내가 나를 잘 몰랐던 게 많았더라고요. 학위를 받고 나서 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흔히 포닥이라고 하는 맞아요. 박사 후 과정을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논문 실적을 쌓고 트레이닝을 받고 교수가 되든지 됐죠. 아니면 포닥을 한 번 더 하든지 뭐 아니면 회사로 가든지 이런 네. 트랙들이 쭉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포닥을 할 때가 됐는데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너는 굉장히 좋은 랩으로 이제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랩 정도는 가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3개가 있었는데, 그 2개가 다 그 멘토들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도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뭘까?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그 하나는
내가 앞으로 내 길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를테면 나는 지금 학위를 받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못 옮기고 있잖아요. 내가 어딜 지원하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 선생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면 난 못하겠네. 그럼 내가 만약에 포닥을 갖다 치자. 그럼 가서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럼 어디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포닥 교수님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난 못하네? 이건 아닌데. 내 삶이 누군가의 손 안에 계속 있는 거죠. 네. 연구자로서 마지막 학회를 갔던 게 2008년 12월 보스턴에서 하는 굉장히 큰 학회가 있어요. MRS라고. 네네. 이제 재료 과학 쪽 하는 분들이 네네. 1년에 2번씩 이렇게 모이는 학교였는데 그 굉장히 큰 컨퍼런스 홀 앞에 이제 거리를 딱 걸어가는데 길 하나를 딱 사이에 두고 한쪽은 컨퍼런스 하면은 이런 명찰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포스터 통 들고. 네. 포스터통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쫙 있고 길 하나를 딱 건넜을 때 이쪽에는 버클리 음대였던 거예요. 학생들이 기타를 들고 기타를 메고 막 다니는데 그때 아 나는 지금 길 어느 쪽에 있는 거지? 그때 이제 제 친구가 그 버클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길을 건너서 남은 한 일주일 동안 이쪽에만 있었어요. 아.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는 아 정말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구나. 뮤지션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한 2달쯤 있다가 귀국했던 기억이 나요. 그 순간이 루시드한 순간이었네요. 그 거리 풍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나는 이쪽에 속하는 사람이네. 정말 루시드한 직관 같은 거 그거를 너무 이렇게 풍경으로 느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어느 한 가지에 몰입하다 보면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성의 힘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10년을 석박사를 하고 연구원을 해왔으면 이걸 포기하는 거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너무 크고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나의 베스트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관성의 힘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쭉 달려가는 게 있는데 그 관성의 열차를 타고 가다 어떻게 내리는지 누구에게나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미 해오던 것들이 있고 그게 그렇게 싫지도 않고 좋은데 이 열차를 보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다음 열차 또는 내가 만들어서 타고 가야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가는 것 그 선택을 할 때 뭐 관성의 열차에서 벗어나는 법 같은 게 있었는지. 제 인생의 하나의 몸이라고 비유하면 음악은 그냥 척추였어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라는 외투를 하나 입었다가 이걸 그냥 벗은 거죠. 근데 옷을 벗을 용기라는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쵸, 용기가 필요하기는 했죠. 왜냐하면 막막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음악하는 선배들 뭐 100명 중 100명 다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네가 와서 어쩌겠다고. 너 이정만큼 노래 잘해? 뭐 이런 거죠. 근데 됐고 나는 그냥 갈래. 그랬던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모르는. 네, 저의 그 우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우주관. 우주가 3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냥 나예요. 이건 그냥 나만 들어올 수 있는 방. 또 하나는 나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혹은 존재들과 공유하는 우주.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저랑 간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들. 대중 또는 세상. 이 2개를 뺀 모든 것이겠죠.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그 거리가 멀거나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제일 큰 우주겠죠. 많은 경우에는 2번째 우주는 나를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우주에 의거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이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내가 너 좀 아는데 우리 애가 말이죠. 이렇게 되지만 저는 정말요? 라고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 말고. 그런데 이 2번째 우주에 우리가 쏟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점점 더 많아져요. 요즘에 뭐 SNS도 생기고 모바일 폰도 생기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맺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너는 그래야 돼.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해답은 첫 번째 우주 안에 있다. 그거를 정리하려면
자꾸 바깥에 나가서 인터랙션을 하거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방문을 한번 닫고 그냥 그 정보를 잠시라도 차단하고 정리를 해보는 게 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이야기를 찾는 거고 남의 이야기가 먼저 있고 나의 이야기만 있으면 결국은 나의 새싹을 나의 우주를 못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저의 성향이 보통 왜 그 MBTI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내향적이다 그러면 인트로버트라고 하고 네. I라고 하고 외향적이다 하면 엑스트로버트라고 하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오트로버트라는 성향이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좀 뜨고 있는 네. 피드 중에 하나죠. 네. 아웃사이더 같은 아싸죠. 네.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인가의 조직에 속하는 걸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 혹은 그 조직에서 통하는 통념이나 취향과 뭔가 조금 비껴나 있는 사람. 나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네. 그렇다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회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너무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사람들과 친구도 되고 하지만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거부하는 사람. 이게 내향성, 외향성과 관계없고 다른 층 위에 있는 이제 성격인데, 반면 어떤 공동체나 모임이나 집단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 반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이를테면 교수님이 연말마다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있을 때 저만 빠지고, 그럼 제가 실험실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너무 잘 지내지만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아카데미로 쭉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나는 어떤 소사이어티에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을 그때 직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걸 알게 됐죠. 지금은 저를 보면 다들 이제 인싸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고 많이 만나고, 저의 10대, 20대 거의 한 20년 가까이의 삶을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오트로버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친구들하고 근데 다 어울리다가 야 우리 이제 뭐 공차로 갈까 뭐 할까라고 해서 우르르 같이 어딘가로 가는 순간에 친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나는 저건 아닌데라고 남겨질 때의 뭔가의 고독, 쓸쓸함. 완전 알죠. 그 말씀 들으니까 되게 쓸쓸하면서도 너무 극공감이 가서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축구 경기를 막 하잖아요. 네. 원체 운동신경도 별로지만 정말 너무너무 축구를 하는 게 싫었는데, 축구를 하면 사실 공이 가면 확 모이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없는 데만 다닌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가면 거기 가야 공이 있잖아. 근데 항상 이쪽으로 가. 공이 이쪽으로 있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못 섞였던 거죠. 그 친구들하고 1대1로 만나서 장난치고 잘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그라운드라는 딱 무리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나는 여기 속해 있고 싶지 않아.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자꾸 했던 거죠. 저는 심지어 20년 지나서 알았던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선수 박지성이랑 같은 반이었대요. 아, 그래요? 얼마나 축구하기 싫었겠어요. 저는 축구하러 안 나갔어요. 다들 너무 잘해. 나는 끝나고 음악실에 가서 혼자 피아노 치고 있거나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거나 이러고, 그런 순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거나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극복도 안 되고 대처도 안 되죠. 떠났는데 어떡해요. 그냥 1대1로 교류하고 친구를 사귀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내버려두고 어딘가로 막 다른 큰 무리의 사람들하고 뭐 파티를 하러 간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쓸쓸해지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던데요, 저는. 그냥 그게 나의 네. 아이덴티티가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랬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좋았던 게 실험실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명이 투입이 될 때도 있고 혼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혹은 어떤 사람이 반쯤 해놓은 걸 물려받아서 조금 수월하게 마무리 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였어요. 거의 뭐 원자 단위부터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혼자서 뭔가를 해도 된다라는 게 주는 굉장한 자유. 그냥 실험실 벤치 후드에 앉아서 뭔가를 내가 하면 이건 그냥 나의 우주인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고 물론 내가 못하면 나 혼자 온전히 나의 독박을 책임이고. 쓰고 뭐 졸업이고 뭐가 없죠. 뭐가 네.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리스키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저의 성향은 그런 성향이었으니까. MBTI나 사주 같은 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좋은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머릿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을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언어로 붙들었을 때 완벽하진 않아도 아예 정리가 안 된 것보단 나은 때가 있잖아요. 내향형이니 외향형이니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섞여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내가 굉장히 극도로 내향적이라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었을 뿐이네. 수많은 내향인들을 해방시켜준 그 전까지 뭐 소심하고 뭐 사회 부적응자의 뭐 내가 그런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건 성향의 하나야. 그렇게 뭔가를 정리해주는 불완전하지만 그런 꽤 유용한 언어들인가 보다. 그래서 그 언어를 찾는 순간 저는 덜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별들과 같은 이 펄스를 느끼게 되면 온 우주에 나 같은 외로운 별들이 되게 많았구나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결이 음악으로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음악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이 아직 있다라는 네. 곡이라고 들었어요. 곡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주도 내려가고 나서 1년 후에 낸 앨범이었고 그때 이제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2014년 제가 내려갔던 해인데 그때 그 날이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이 나고 TV, 인터넷 이런 거 제가 거의 정말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제주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말 허덕허덕했던 때인데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정말 맑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침몰됐다고. 그 식당에 이제 점심 먹는 식당에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다 알고 다른 분들이 그랬듯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슬펐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썼던 곡이고 이 곡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 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주렴. 꽃들이 피던 날 난 지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 주려 그 마지막 가사에 그 약속해주겠니 네.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줄래 네. 참 지금 들어도 뭉클하고 울컥하는 그 가사인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럼요. 특히나 그 일을 겪은 분들에게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수준의 고통이었겠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나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살다 보면 네. 무너짐이라는 게 무언가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든 버티고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때도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선택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두 생각을 어떤 형태로건 하셨던 적이 있나요? 음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요즘에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을 하죠. 힘들어서. 네,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한 2년? 저는 뭔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이게 한두 가지 원인만으로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몰려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제 1집 노래, 나의 하류를 지나라는 노래 가사 중에 모든 게 우리를 헤어지게 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모든 게 날 그렇게 가게 한 거예요. 어쩌면 농사와 관련된 나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가끔 받아요. 지켜보는 중이에요. 폴님 얘기 들으면서 폴님이 뱃사람 같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마도로스. 마도로스. 근데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에 대한 수많은 비유 중에 삶은 항해다라고 하는 비유를 되게 좋아해요. 그 뱃사람이 바다를 읽는 능력이 저는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궁금해요.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바다를 늘 바라보고 바다와 친한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바람이 변하고 물결이 변하고 구름이 변하고 그 정보들을 바다를 모르는 뱃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근데 뱃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과학자처럼 설명은 못해요. 그냥 바다의 수많은 이 신호들이 폭풍우가 올 거야. 지금은 당분간 해가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인생에서 거대한 어떤 운명의 변화 같은 파도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모든 신호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뭔가 되게 노련한 뱃사람 같다. 아, 그 얘기셨구나. 네네. 아니, 노련하진 않고 그냥 경험상 이상하게 그렇더라. 저는 운명론자는 아닌데 네네. 운명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큰 흐름이라는 건 있나 보다. 그리고 그게 나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꾸더라. 이제 그거를 그냥 체험적으로 느꼈었어요. 제가 방금 그 비유에 꽂혔습니다. 폴님이 노련한 뱃사람이다. 네네.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바다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노련함이 있는 것 같은데 타인의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바다에 관심이 많고 바라보시잖아요. 내 마음 속의 바다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그 바다가 무섭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 바라볼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노련한 뱃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내 마음의 바다를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냥 폴님의 개인적인 그 노하우로 얘기를 해주시면. 근데 하고 싶다는 게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나 커피를 마시고 싶어 산책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라던가 이런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 라던가 나는 이 시험을 치고 싶어 이런 좀 굵직굵직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는 결국은 가장 강렬한 게 뭔가를 보겠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아는 거죠. 내 뒤에서 불면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배는 360도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돛을 이용하면. 돛담배는 그게 범선의 대항해 시대 정말 혁명이죠. 어마어마한 일인데 제가 네. 그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장 순풍을 안고 가는 방향이 순방향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나는 순방향으로 갈까? 어렵긴 한데 난 뒤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 뒤쪽에 보니까 물고기 떼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바람이 나를 움직인다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침 묻혀서 이렇게 하면 또는 물결의 방향을 이렇게 딱 본다든지. 물결의 방향을 보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어디서 지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네요. 가장 강렬한 곳이 어디서 불고 있는가. 강렬한 바람이. 근데 저는 그 가장 강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강렬한 욕망, 그리고 그 반대에 강렬한 고통. 그럼 저에게 있어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떤 나침반으로서 더 좋은 지표가 되는 건 고통인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선생님 진짜요?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고통은 조금만 겪어도 이건 내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금방 들어서 네. 아무리 아이돌이 좋다고 그래도 나 매일 춤 연습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헤비메탈이 좋아도 난 그 음을 견딜 수 없어. 살사 음악 잘 춤추는 건 좋지만 한 시간만 들으면 마냥 머리가 아파. 막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피하기가 좋은데 강력한 욕망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고통이 와도 그거를 어느 순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상쇄해버리니까. 내가 상쇄하고 승화해버려서 나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연료가 되고 어떤 고통이 배를 망가뜨리나 그 포인트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무서운 게 있거나 두려운 게 있거나 막연한 게 있으면 저는 일단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맞더라도 먼저 맞는 게 덜 아프고 내가 선택하고 더 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냥 막연한 불안과 경험해봤을 때 공포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싫지만 선택해야 된다면은 먼저 경험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훨씬 좋죠. 내 통증 역치가 올라가서 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 힘든데도 꾸역꾸역 계속 걸어가는 뭔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 노래가 있죠. 걸어가자. 네. 들어볼 텐데요. 네. 곡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이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나는 이제 전업으로 음악을 해야겠다 생각한 첫 해에 냈던 앨범인데 그때도 되게 많이 불안했죠. 이제 이 음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음악을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음악적인 한계도 뭔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냥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큰 의미가 있네요. 네,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네, 와, 들어보겠습니다. 네. 걸어가자 처음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자 걸어가자 모두 버려도 나를 데리고 가자 후회 없이 다시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자 세상이
어두워질 때 기억조차 없을 때 두려움에 떨릴 때 눈물이 날 부를 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내 심장 소리 하나 따라 걸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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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버려도 나를 데리고 가자 후회 없이 다시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자 세상이 어두워질 때 기억조차 없을 때 두려움에 떨릴 때 눈물이 날 부를 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내 심장 소리 하나 따라 걸어가자 걸어가자 아, 진짜 이 걸어가자 이 곡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렇게 통기타 반주를 직접 치면서 연주하는 건 음원으로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라이브 할 때도 피아노랑 같이 하든지 밴드랑 같이 하든지 제가 목소리와 기타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자주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목소리와 기타와 피아노, 아, 목소리와 기타와 기타. 오늘 진짜로 목소리와 기타를 들었네요. 정말요. 목소리와 기타고 그렇게 노래 부를 일이 사실 글쎄요, 집에서 데모 만들 때 정도 외에는 없었는데. 와, 진짜 특별한 순간이다, 너무. 근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게 듣기 어떨지 제가 너무 좋았어요. 모르겠어서. 저는 이런 순간에 유튜버 시작한 걸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니, 걸어가자 노래가 진짜로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스텝이 밟히더라고요. 맞아요. 가자. 이렇게. 네. 처음 약속대로 걸어가자. 내 심장 소리대로 걸어가자. 저 앞으로 뭔가 내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이 곡을 제 플레이리스트에 올리고 무한반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강연호 시인의 비단길 2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딱 시작하는 문장과 끝나는 문장이 같아요.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처음에는 팩이 하나 가득 차서 이 길의 끝에 뭔가 영광,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길을 그냥 무작정 잘못 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쭉 걷다가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잘못 든 길을 걸어서 나만의 지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뇌 안에 지도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는 자체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순간들이 가장 힘들고 어떤 순간들이 가장 또 힘이 되고 그런가요? 음악하는 사람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면 내 음악이 외면당할 때 가장 힘들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음악을 듣고 기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기쁘고. 그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더 많을수록 더 즐거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명이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진짜요? 한 명이면은 곤란하다. 저희 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인데 저희보다 더 고민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지금 학교 그만둬야 되나? 다시 뭐 입시 준비해야 되나? 나 어딘가 외국으로 떠나야 되나? 오랜 연애 그만둬야 되나? 막 고민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 고민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좀 고민을 미리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팁을 드린다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 내가 고민하고 그때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뒤바꿀 것 같았던 것들이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렇게 나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제 그거를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고민이라는 하나를 약간은 객체화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고민하는 게 나아지셨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고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민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문제잖아요. 이런 거죠.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데 이 염증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통증을 조금 경감하면서 사는 거, 내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 진통제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고민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조금 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약간 거리감을 두고 조금 한호흡 쉬고 바라보는 것. 그 고민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이걸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살아가겠지만 끄달림을 조금이라도 덜 하면 행복지수가 조금은 더 높으니까 혹은 덜 깎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니에요.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어딘가 낭떠러지 길, 그러니까 깎아지는 절벽길을 걸어야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나는 저 아래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공포가 들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길을 걸을 때는 정말 진땀 흘리면서 못 걸을 것 같아. 저기까지 못 갈 것 같다는 마음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몇십 년을 살아보면 그 순간들이 여러 번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떨리고 똑같이 진땀 나고 똑같이 무섭지만 걸어봤고 안 떨어지는 거 아니까 또 심호흡 한번 하고 걷자. 걷고 나면 무서운 길이 끝나는 순간도 올 거야. 그냥 그렇게 조금 굳은 살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게 어떤 고민은 해법이 있는 고민도 있겠죠. 근데 해법 없는 고민도 많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를테면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거는 어쩌면 참 슬프지만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에서 어떻게든 거리를 유지하는 테크닉이라면 좀 그렇지만 방도를 찾아야겠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고민거리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고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받는 고통으로부터는 나를 지켜야 되고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더라도 거리를 두고 나를 지키고 나의 우주를 지키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고 그런 방법은 각자 잘하는 것들 혹은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이 하나의 답인 것 같아요.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 중에 이제 음악의 위안을 받으면서 그 가사 속에서 또는 멜로디 속에서 내게 필요한 거리감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작품은 결국 그게 순간적이든 어떻든 간에 나를 둘러싼 시공간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잊게 해주거나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노래로 치면 3분짜리 노래가 있으면 그 3분짜리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나를 둘러싼 시공간이 잠시 다른 세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한 번 나를 이렇게 들었다 놓은 것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의 힘 같은 거를 주거든요. 그게 내면에 있는 고민에서 나를 조금 의연하게 고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음악을 만든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가끔은 다른 음악을 통해서 혹은 다른 뭐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예술가는 마법사 같은 사람이네요. 다른 멀티버스에 잠깐 갔다 오게 해주는. 좋은 네. 좋은 예술가는 좋은 마법사인데 좋은 음악가가 돼야겠죠, 저도. 그러면 우리 한번 좋은 마법을 경험해 볼까요? 이번에 정말 가장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어디서도 아직 제가 들어볼 수 없었던 네. 신곡을 가져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이 곡을 제가 기타 치면서 오늘도 그냥 부를 텐데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곡이 원곡은 이제 밴드로 연주가 돼 있고 브라질에 있는 친구가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슈코 베르나지스라는 친구인데 같이 막 이제 편곡이랑 프로듀싱 얘기를 하면서 드럼은 우리 아빠가 치던 걸 갖고 오고 형이 나한테 물려준 기타를 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럽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치셨던 80년대 딱 브라질에서만 났던 펭귄이라는 드럼 셋이 있어요. 그걸로 드럼을 쳤고 아버지가 쓰셨던 알바니스 로드스타라는 베이스를 쳤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유산인 거죠. 그만이 갖고 있는 유산. 그게 저에게 같이 이제 저에게 와준 거고 뭐 어쨌든 그런 곡인데 오늘은 기타 하나로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친 그대 아무 말 하지 않고서 울고 있었네. 여기 좀 봐요. 왜 울고 있나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눈이 부셨네. 꽃이 된 사람, 꽃이 된 사람, 사랑하다가 나도 꽃이 되었네. 다음날 같은 곳에서 또 마주친 그대. 오늘은 햇살을 안고 웃고 있었네. 황홀한 향기에 어쩔 줄 모르고 그대 품속으로 홀린 듯 달려간 순간 꽃이 된 사람, 사랑하다가 나도 꽃이 되었네. 꽃이 된 사람, 꽃이 된 사람, 사랑하다가 나도 꽃이 되었네. 꽃이 된 사람, 꽃이 된 사람, 사랑하다가 나도 꽃이 되었네. 꽃이 된 사람, 꽃이 된 사람, 사랑하다가 나도 꽃이 되었네. 꽃이 된 사람, 사랑하다가 나도 꽃이 되었네. 와.
꽃이 된 사람. 네. 정말 예쁜 노래네요. 기교는 많지 않지만 네. 뭔가 되게 잔잔하고 예쁜. 네, 단순하지만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마법사라고 이야기하고 노래를 시작했잖아요. 네. 좋은 마법사가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꽃처럼 보니까 네. 나도 꽃이 됐잖아요. 아, 네. 근데 반대의 케이스, 나쁜 마법사들은 네. 몬스터처럼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결국 나도 몬스터가 된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법이 누군가를 몬스터로 보이기도 하고 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내 눈에 누가 몬스터처럼 보인다면 나도 몬스터처럼 변해갈 수 있는 건데, 내 눈에 누군가가 꽃처럼 보이면 나도 꽃처럼 변해간다.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돌아올 때 뭔가 마음이 되게 꽉 찬 것 같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만나면 내 인생, 내 삶이 풍요롭게 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참 귀한 인연이죠. 자,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한 쇼긴 하지만 네. 공통 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쇼가 음악으로 뇌를 위로하는 힐링 뮤직 토크쇼를 표방하다 보니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네. 나에게 가장 위로를 주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게 제일 어렵다. 제가 이번 앨범에 이제 믹싱을 하는데, 그 믹싱이 뭐냐면 녹음이 다 끝나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 후반 작업을 하는데, 제 작업실이 과수원에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막 작업을 하는데 자꾸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처음엔 귀엽다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새소리가 난 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딱 봤더니, 제가 그 작업실을 지을 때 연통 옆에 새집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한동안 새들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새들의 취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인간의 취향으로 만들어 놨으니. 근데 언제 거기서 애들이 둥지를 텄는지 새끼새 2마리가 나와서, 누가 봐도 새끼예요, 이거는. 아마 엄마나 아빠를 부르고 있었겠죠?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음악도 있지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소리들은 저는 다 음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여름에 새벽 한 5시쯤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제비들 소리,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질 때 바닷가에 가면 들리는 파도 소리, 오름에서 만나는 바람 소리, 이런 게 저에게는 어느새 다 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나를 정말 조금씩 이렇게 한번 흔들었다 놓고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화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소리가 주는 어떤 치유의 힘이라는 게 있구나. 그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경험했던 더 큰 의미의 음악이 큰 위로를 주었던 거네요. 그냥 생활 곳곳에서 그렇게 살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우연처럼 마주치는 소리들, 혹은 한여름에 밤이 이렇게 어둑해지고 밭에 가면 풀이 보통 이렇게 자라 있는데, 거기서 들리는 그 풀벌레들의 소리는 굉장히 장엄해요. 아름답다 못해. 360도에서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입체 음향이겠죠. 그럼 그 안에는 뭐 벌레들이 서로 짝짓기를 하는 소리, 그들 나름의 언어들이 막 있을 텐데, 정말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소리들을 듣다가 해가 이렇게 지면서 갑자기 반딧불이 탁탁 켜질 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날 인간의 음악이 오히려 굉장히 보잘것없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음악을 만날 때 굉장히 감사하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큰 위로가 된 순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별자리 관측, 별 관측 어렸을 때 가곤 했었는데, 밤에 나가면 별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한번 보면 이 우주 한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티끌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가에 대한 인지가 와요. 그러면 그 위로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걱정과 고민과 지금 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작은 거구나. 근데 난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 바다와 하늘과 별을 한번 보고 돌아가면 큰 위로를 받는 경험들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이 주는 장엄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제주로 찾아뵙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함께 네. 볼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